보자. 오늘 첫 번째 갈 문제 35번. 이번 그 수능 문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야. 왜 쉬웠는지는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를 너희들이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 진행을 해보자고. 먼저 이제 유형 접근 방법, 항상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소재를 먼저 찾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를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주제를 찾는 거다. 다만 주제를 찾을 땐 방법이 두 가지다. 필터링, 그죠? 필터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하고 뭐? 집약하는 필터링이 있고, 말 그대로 글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만 하는 필터링이 있지. 그래서 구조에는 이제 뭐가 있어? 대조 구조, 또 반복 구조, 단계별 구조인 프로세스 구조,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서는 어떤 문제든지 접근을 하면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머릿속에 항상 저런 포맷을 탑재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 Workers are united by laughing at shared events, even ones that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어 workers, 그 다음에 동사 are united. united가 뭐야? 연합하다 또는 통합하다 또는 통일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뭐지 그 직원들이라고 하지 뭐 직원들이 통합되어진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지느냐? By laughing at special events. shared event. shared는 뭐야? 공유된이지. 네. 그래서 공유된 어떤 그런 사건들의 웃음으로써 서로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심지어 뭐에도 even ones that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여기 지금 once가 선행사지. that은 이제 어떤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지. 뒤에 지금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may initially spark anger or conflict. 그러니까 분노나 어떤 그런 갈등을 spark는 원래 무슨 뜻이야? 뭔가 불꽃을 튀기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spark라고 하는 것은 불러일으키다 라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분노라든지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치? 네. 그래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어떤 것들조차도 이런 것에도 웃음으로써 또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의 웃음으로써 통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소재가 웃음 또는 어떤 연합,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얻어갈 수가 있겠지. The humor reframes potentially divisive events into merely laughable ones, which are put in perspective as subservient to unifying values held by organization members.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humor, 그러니까 휴머지 유머, 그러니까 유머야 유머. 그러니까 유머라고 하는 것은 reframes, 재구성한다라는 거야. 잠재적으로 디바이스 무슨 뜻이야? 분열을 일으키니라는 뜻이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뭘로 이제 재구성하냐면 단지 웃을 수 있는 거를, 그렇지? laughable ones.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통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통합시킨다, 재구성한다라는 거. 뭐라고? 유머가 하는 역할이지. 유머가 어떤 역할을 지금 담당한다라는 거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조차도 웃음으로써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웃을 수 있는 게 어떤 놈이냐면 which are put in perspective까지만 해석해 보면, perspectiv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지.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놓여지는 거야. 어떤 관점으로 놓여지는 것인데 as subservient, 도움이 되는 뭐로써. 그래서 뭐로써? as 전치사지. 어디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야? To unifying values held by organized members. held는 여기서 분사지. 그래서 organization members. 그러니까 이런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렇지?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서 held 뭐야? 만들어지는 어떤 통합적인 가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그런 관점으로서 이제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야. 뭐가? 유머가. 다시 어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웃음으로 재구성시키면서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통합시키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야. 뭐야? 웃음을 통한 어떤 집단 내에서의 연합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네. 자,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 파악은 가능했고, repeatedly recounting humorous incidents reinforces unity based on key organizational values 이렇게 되고 있는데, recount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이제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humorous,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유머러스한 인시던트 사건들은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히 유머 이렇게 하면 돼. 말이 너무 어렵지. 반복적으로 뭐 말하는 유머만 너무 어려워. 그냥 유머라고 하면 돼. 이런 유머는 reinforces 강화시킨다라는 거야. unity 뭐야? 연합을, 그지? 집단 내에서의 연합을 강화시킨다. based on 분사지. 뭐에 기초해서? key organizational values. key는 핵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로서 핵심적인 조직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그런 연합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위의 글을 내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해석을 했지. 평소에 내가 하는 그런 속도에 비하면. 왜? 여기에서 어떤 구조인지를 발견을 하고자 노력을 해본 거야. 근데 보니까 어떤 구조가 나오고 있어? 반복이 나오고 있다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어.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 웃음이 통합을 이뤄낸다라는 게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재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복 구조를 여기다 잡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가서 1번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지. 여기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One team told repeated stories about a dumpster. 이거는 이제 dumpster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수집 용기래. 근데 뭐 몰라도 되는 단어고 dumpster fire something that does not seem funny on its face but the reaction of workers motivated to preserve safety sparked laughter as the stories were shared multiple times by multiple parties in the workplace라고 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법적인 장치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대시겠지. 당연히 관계대명사 대시 될 거고, 관계대명사가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진부한 얘기라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 분기를 좀 바꿔볼까? 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벗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as겠지. 영어에서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하는 용법은 5가지지. 시간, 이유, 양보, 비교, 비례. 5가지 필기했었지.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떤 집단은 말한다. 뭐를? repeated stories.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이게 repeated가 분사지. 어떤 집단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말한다라는 거야. 뭐에 대한 이야기? About a dumpster fire. 아까도 얘기했지만 dumpster라고 하는 건 쓰레기 수집 용기에서 나는 그런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야. 자, 근데 여기 콤마가 가 있지. 이 콤마는 영어에서 뭐를 이제 나타낼 때 써? 보통 동격에 대시지, 그지? 아니면 부연 설명할 때 당연히 쓰긴 한데 여기서 동격. 자, 근데 이런 dumpster fire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Something does not seem funny on its face. On its face 무슨 뜻이야? 표면상, 그렇지? On its face 뭐라고? 표면상. face가 얼굴이 아니라 표면상. 그래서 표면상 뭐야? 전혀 웃겨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런 뜻이야. 그래서 표면상 전혀 웃겨 보이지 않는 이런 쓰레기 뭐 수집 용기에서 나는 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대 반복적으로. 그러나가 나와 지금.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는데 the reaction of workers. 이 직원들의 반응은 motivated to preserve safety. safety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주어가 아니라 motivated는 이제 여기서 분사지. 그러니까 뭐야? 이 안전이지 안전.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전일까? 바로 집단의 어떤 통합의 안전성이겠지. 통합의 안전성. 집단적인 어떤 그런 통합의 안전성을 보호하고자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된 이런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다라는 거야? 스파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지. 뭐를? 웃음을. 알겠어? 웃음을 불러일으켰대. 하나도 웃겨 보이지 않는 건데 웃음을 불러일으켰대. As the stories were shared multiple times by multiple parties in the workplace. workplace,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지? 직장에서 여러 집단에 의해서 여러 번 이 이야기들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하나도 웃겨 보이지 않는 이야기조차도 안전을 유지하고자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이런 직원들의 그런 반응이
웃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구체적으로 해석은 해줬지만 결국 이 1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웃음을 통한 집단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네. 어렵지 않게. 자, 2번. Shared events that cause laughter can indicate a sense of belonging since you had to be there to see the humor in them and non-members were not and do not 이라고 되고 있어. Shared event, 이거 분사지.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이런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고 cause, 일으키는 거야. 웃음을.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지 지금 큰 주어. 그래서 웃음을 일으키는 공유되어진 이런 사건은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A sense of belonging. belonging 무슨 뜻이야? 소속감이지, 소속감. 그러니까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자체가 소속감이지. 그러니까 소속감을 indicate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since 접속사인데 이걸 왜 파란 색으로 표시했지? Since you had to be there. 너가 거기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지. 여기 거기는 집단이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속감을 나타낸다는 거야. 이런 그 웃음을 유발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humor in them.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디? 거기 안에 이 집단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유머들을 네가 보기 위해서 너가 거기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 속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공유된 사건들 이렇게 재미없는 일들도 어떤 소속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non-members 여기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은 were not 소속감이 소속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소속감을 느끼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석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지. 웃음과 통합.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소재가? 없어. 3번. Since humor can easily capture people's attention, commercials tend to contain humorous elements such as funny faces and gestures. 자, since는 여기서 또 접속사인데 뭐 때문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유머가 can easily capture 잡을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의 이목을. 그러니까 유머가 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commercials 이런 상업적인 것들은 tend to contain 포함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humorous elements 뭔가 굉장히 유머러스한 요소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funny faces and gestures 뭔가 웃긴 얼굴이라든지 그런 몸짓 같은 것들을 포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 유머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실력이 있으면 여기서 정답을 그냥 딱 찍고 넘어가면 되겠지. 왜냐? 소재 자체가 어긋나고 있잖아. 주제로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 소재로서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어. 4번 Instances of humor 그래서 이런 유머의 예시들은 serve to enact bonds among organization members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bonds 어떤 연합, 그치? 결합이지. 어떤 결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이 유머가. 알겠어? 네. 역시 이것도 웃음과 통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5번. Understanding the humor. 그러니까 유머를 이해하는 것은 may even be required. 필요가 되어질지도 모른대. As an informal batch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어떤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배지,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자격으로서 이 유머를 이해하는 것이 심지어 필요가 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도 통합과 웃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구조가 대조구조 이런 거 없어. 정말 단순한 반복으로서 집약시키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너무 단순한 반복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집약이기도 하고 중심 내용이기도 해. 이거.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어떤 주제를 찾는 것보다는 흐름상 어색한 거니까 3번이 딱 드러나지. 혼자서 유머가 이목 집중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니까 쉽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서 딱히 나도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내가 거기다가 워크북 오늘 줬던 것처럼 정리를 너희들이 집에 가서 소재에 대한 정리를 꼭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흐름 문제로 넘어가보자. 36번이지. 지우고
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구조가 뭔지를 알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35번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한 방법으로서 문제를 푸는 거였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자, 먼저 항상 그렇듯이 소재를 찾자. 이 objective of battle, 전쟁의 목적이지? objective가 목적이야. 그래서 to throw the enemy, 그러니까 뭐야? 적을 정복하는 거지. 적을 패배시키는 거. And to make him defenseless.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방어가 어렵게 만드는 거지. Make him defenseless.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상대방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전쟁의 목적은 여기까지가 주어. May temporarily.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Blind commanders and even strategies to the larger purpose of war. 이라고 되고 있어. 블라인드는 이제 눈을 가리다 이런 뜻이지. 어떤 지휘자의 눈을 가리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to the larger purpose of war. 전쟁의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한 전략조차도 가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War is never an isolated act.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 뭐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고립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고 또 그것은 뭐도 아니라는 거야? Is it ever only one decision? 하나의 결정도 아니다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nor 한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뭐야? 도치를 하고 있는 거지, 도치. 그지?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 이거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어 도치는 영어에서 부정어 플러스 동사 주어로 나오는 케이스는 비동사일 때만 가능한 거지. 원래는 어떻게 부정어 도치가 이루어져야 돼? 일반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 플러스 조동사 주어 동사에 어순을 시켜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eard about it. 나는 그것에 대해서 들었었던데 나는 절대로 그것에 듣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으면 never를 맨 앞에 위치시켰을 때 부정어 never 하고 heard의 조동사 뭐가 있어? 일반 동사의 조동사 did지. 과거니까 did. 그래서 never did I hear. 어때? 뒤에서 주어 동사 어순을 시켜주고 있지? 이게 이제 일반 동사일 때의 부정어 도치인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케이스인가,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잠깐 보는데 잠깐만. 계속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치가 이루어졌고 여기 앞에서 솔직히 나는 읽었을 때 얘가 하고자 하는 소재가 뭔지 정도는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소재는 뭐야? 당연히 여기에서는 전쟁이지, 전쟁. 그리고 그 전쟁과 관련된 어떤 목적, 전쟁의 목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기는 좀 애매했어. 하지만 그나마 힌트를 조금 찾을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이지. 전쟁은 절대로 고립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라 또 그거는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지 않겠어? 전쟁이 이게 아니니까 이 대안으로서 다른 얘기를 하겠구나. 그치?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고립되어 있는 행동이 아니다.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그러면은 대안으로서 뭐를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고립된 게 아니라면 뭔가 열려 있는 것이다. 그치? 개방되어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너무 쉽게 여러 결정이 맞물린다. 이런 얘기가 뒤에서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글의 구조는 대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져올 수가 있겠지. 이해돼?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전쟁이라는 건 뭔가 복합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스킬이지. A는 굳이 아니지 처음에. 왜냐면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너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B하고 C를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자,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에서 war's larger purpose is a race political purpose. 전쟁의 더 큰 목적은 뭐래? 바로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전쟁의 더 큰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it transcends the use of force. 그것은 힘의 사용을 초월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힘의 사용을 초월한다. 초월하다예요.
여기 안에 나와 있잖아. 초월하다라고. 그지? 그래서 힘의 사용을 초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this insight was famously captured by Clausewitz. Most famous phrase, word is a mer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라고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B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모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다음에 이게 오는 게 어때?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 왜냐하면 전쟁이 뭔가 열려있는 것이고 여러 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에 열려있다고 보는 거야? 전쟁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에 열려있고 정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의 맞물림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맥락으로서 와도 나쁘지 않다 이거지. 네. 하지만 확답은 못해. 왜? C가 있기 때문에. 네. And one side's will. 그리고 한쪽의 의지. 갑자기 근데 one side가 뭘까? Has to be transmitted to the enemy. 적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읽어보자. 그래서 한쪽의 어떤 의지가 적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야. At some point. 어떤 시기에 during the confrontation. 대치 시기에. 그러니까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적에게 우리의 의도가 전달이 되어져야만 한다. It does not have to be publicly communicated. 뭔가 아주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publicly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질 필요는 없다 이거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적에게 나의 의지를 알도록 한다? 솔직히 와닿지 않아. 네. 자, 근데 계속 읽어보면 A violent act and its large political intention.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그거의 더 큰 정치적인 의도는 must also be attributed to one side. 한쪽에게 어떤 원인이 돌려져야만 할 것이고 at some point 어떤 시점에 during the confrontation. So history does not know. 역사는 모른다. Affect acts of war. 전쟁의 행동을 모하지 않고서 without eventual attribution. 뭔가 eventual, 뭔가 굉장히 우연한 어떤 그런 원인 제공 이게 아니라면은 궁극적인 어떤 attribution, 귀속시킴이 아니라면은 역사는 전쟁의 행동이 뭔지를 아는다,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전쟁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에게 우리의 의도가 알려져야만 할 것이고 또한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쟁의 목적은 다른 쪽에게 원인을 이게 전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B하고 C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랑 결부되어진다라는 거는 일단 파악은 할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C가 여기 답에 먼저 오기는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소재의 차이야. 네. 둘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여기 뭐가 있었어? 주어진 부분에 large purpose of war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전쟁이 더 큰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B에서는 전쟁의 더 큰 목적에 대해서 political purpose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 대안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가 상대방한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B에서 얘기하는 전쟁이 정치에 연관되어진다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야. 근데 수능의 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추상적이다가 뒤로 갈수록 구체적이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지. 네. 그러한 수능의 원리, 물론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전반적인 원리야. 이런 원리에 입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C보다는 B가 먼저 오는 게 우리의 통념상 맞다는 거야. 그래서 B를 일단 이렇게 딱 설정을 해. 너무 헤매면 안 돼, 수능 풀 때. 그래서 클라우스비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 끝부분을 봐야 되겠지. 왜? 그래야 이 끝부분 다음에 C의 앞부분이 올지 A 앞부분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네. 클라우스비츠의 유명한 말이 있다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인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야.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계속 전쟁이란 정치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네. 자, 그다음에 A가 볼까? To be political, 정치적이어지기 위해서는 a political entity, 정치적인 실체는 or representative of a political entity, 어떤 정치적인 그런 실체의 대표자들은 whether it's constitutional form, 그것이 어떤 헌법적인 형태이든지 뭐든지 간에 has to have an intention or will, 의지를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So that intention, 그 의지가 has to be clearly expressed, 명확하게 얘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와, 느낌 오지 않아? 그치? 자신의 의지와 의도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아까 C에서 뭐라 그랬어? 나의 의지를 상대방이 알도록 하라고 그러지 않았었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딱 포인트가 오는 거지. B 다음에 뭐가 올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의지가 표현줘야 된다, 표현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C가 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잖아. 네. 그렇지 않겠어? 네. 정답은 그래서 A 다음에 C가 오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B는 내가 앞에 설정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B, A, C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정답은 2번이지.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선상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 조금 더 엄밀하게 해석을 들어가서 마무리해보자면 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제를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정치적이어지기 위해선 정치적인 실체들 이게 어떤 헌법적인 형태든지 아니든지 간에 의지를 가져야만 하고 그 의지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PA가 명확하게 이어지는구나. 뭘로써? political로서. 그리고 이제 A하고 C는 뭘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의지가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다음에 오는 지문으로 더 적절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B가 첫 번째 오는 걸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이었어. 네.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거야? 이거지 뭐. 그치? 전쟁이란 게 고립된 행동이 아니고 열려있는 행동이고 네. 여러 개가 집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케미를 이루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지금 개입되고 있는 거야? 정치가 개입되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수능 지문의 특성이야.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서가 돼. 그래서 하나의 스킬을 사실은 지금 스킬을 가르칠 시기는 전혀 아니지만 스킬이 아닌 스킬이지. 스킬을 가르쳐 주자면 여기 지금 보면은 large purpose가 있었잖아. 네. 그래서 여기 large purpose가 오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 political이 오지. politics. 이게 또 politics가 여기 오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will intention이 왔었지. 네. 여기 지금 will 오지. B, A, C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시간이 없을 때 썼을 때 조금 유용하긴 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좀 실전에서 할 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이거의 확률적인 어떤 그런 느낌에서의 정답, 또 실제적으로 해석에서의 정답, 그리고 스킬적인 측면에서의 정답 세 가지를 다 알려줬어. 알겠지?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세 가지를 다 복습을 해보는 건 너희들의 몫이겠지. 자, 지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자. 근데 이거 보면 대조 구조네요. 그치? 완벽한 대조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냐 아니면 복합적인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B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B를 찾는 게. 네. 왜냐면 다른 A, C 찾는 건 결국엔 소재 찾기 게임밖에 안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설정하는 건 반드시 대조 구조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뭐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따질 게 아니야. 네. 그거는 얘도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뭐가 말이 되는지는 헷갈려. 솔직히 소재가 비슷한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구조.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구조를 설정해 놓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수능 정도 난이도의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단순히 그냥 해석으로 문제를 풀겠다? 거기에서 한참 더 나가야 된다는 거지. 해석을 안 풀리니까. 왜? 수능은 해석을 안 풀리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 되게 비슷한 소재들을 나열을 하거든. 근데 그 소재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다? 다시 말하지만 구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7번을 보도록 해보자. 37번. 근데 그 36번에도 주제가 있어요? 36번에 주제 있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다. 그게 주제지 뭐. 그러니까 저 직약이랑 중심 내용이. 중심 내용이겠지? 네. 둘 다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심 내용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자, 37번. 네. 30번 보도록 해보자. 37번에 이제 정답 찾기인데 이건 조금 어려워. 36번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어. 아니나 다를까? 3점짜리 문제. 자, experts have identified a large number of measures that promote energy efficiency. 그래서 전문가들은 네. have identified, 확인해 왔다라는 거야. A large number of.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수능에서. A large number of와 사실 large는 빼도 되고 그 다음에 the number of와 a number of의 차이는 알고 있어야 돼. 자, number of는 무슨 뜻이야? many, 많은이지. 자, 이건 빼도 되고 the number of는 무슨 뜻이야? 뭐뭐의 수. 알겠어? 네. 그래서 이거는 복수 취급, 이건 단수 취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학생들도 아는 팩트이기 때문에 몰랐다면 반성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확인해 왔다라는 거야. A large number, 많은, 엄청나게 많은
measures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로 측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 s가 붙은 걸로 봐서 명사 취급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measure이 이제 명사가 됐을 땐 당연히 측정 수단 이런 의미가 있을 텐데 얘는 맥락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가 봐야 돼. that promote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거 관계대명사야. promote energy efficiency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수단들을 확인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것들은 여기서 them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measures지. 이런 수단들 중 많은 것들은 are not cost effective 뭐야?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이거지.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energy efficient invest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그러니까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뭐야?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fundamental requirement 아주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이야.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뭐에 대한 투자인 거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투자의 궁극적인 필요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그 에너지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도 중요시 여긴다 이거지. 자, 에너지 효율성과 소재가 에너지 효율성과 또 경제적 관점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떤 그런 케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A는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B, C. So there are significant externalities. externalities는 뭐야? 외부 효과들이란데. 자,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요인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significant 엄청난 막대한 외부 효과들이 있다. 근데 이 외부 효과들이 어떤 외부 효과들인지 생각을 해보면 to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가 무슨 뜻이야? 고려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고려해야 하는 굉장히 무수한 어떤 외부 효과들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Also macroeconomic effects. macroeconomic이 뭐야?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어 시간에 몇 번 얘기해 준 건데 macroeconomy 뭐야? 거시경제. 그다음에 microeconomy는 뭐야? 미시경제. 그래서 거시경제는 경제의 전반적인 큰 흐름.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대출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서 경기가 침체한다. 뭐 이런 게 거시경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미시경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수요와 공급 곡선. 어떤 개별 경제 주체 행위들의 행동을 보고자 하는 거지. 다른 얘기였고.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일단 여기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매크로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얘기가 오는 게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솔직히. 그래서 어떤 고려해야 되는 엄청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한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서 at the aggregate level. aggregat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집합에. 그래서 뭔가 총합을 얘기하는 거야. 집약이랑 비슷한 단어인데 어떤 총합의 측면에서 improving the level of national energy efficiency까지가 주어진. 그래서 어떤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은 has positive effects on macroeconomic issues. 거시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B가 먼저 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겁나게 애매하게 느껴져. 뭐 일단 경제와 관련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소재가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재는 이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능을 풀어선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선생님 반복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확답을 못하지. 얘도 반복구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however. 자, 여기 근데 아주 중요한 표시가 있지. however. 하지만 the calculation of such cost effectiveness.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서들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 그러한 cost effective,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인,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이런 뜻이지. 가성비가 좋은 것에 대한 calculation, 계산은 is not easy. 이런 계산은 쉽지가 않다. It is not simply a case of looking at private costs and comparing them to the reduction achieved. 달성되어진 어떤 비용의 감소를 가지고선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비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 그런 어떤 경우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비용 효율적, 뭐지? 쉽게 말해서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외부 효과들이 있고 거시경제적인 영향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측면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난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이 확 오냐면 C하고 B의 연관성에 대한 느낌이 와. 왜? To take into account 때문이야. 고려해야만 하는. 뭐야? 고려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잖아.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is not is라 그랬지 않았어? 쉽지가 않다.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지는 게 느낌이 팍 올라온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최소한 B하고 C의 관계에서 먼저 와야 되는 건 뭐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당연히 뭐겠어? 이걸 대답을 못하는구나.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뭐가 먼저 와야 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논리가 지금 딱 형성이 된다면 실력이 부족한 거야. C이지. C가 먼저 와야 되지 않겠어? 이게 안 돼 지금? 혹시? 일단 좀 어. 낯설어가지고 경제 이런 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의 구조가 그렇잖아. 네. 야 얘들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라고 내가 얘기를 해.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지 않아? 이렇게 더 많아. A, B,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이거 한번 고려해봐야 돼. 그러면 고려해봐야 될 게 많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뒤에 와야 되겠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가 뒤에 와야 되겠어? 구체적인 게. 그래 이런 구조야. 근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 와닿지 않는 건 뭐야? 내가 늘상 얘기하는 수능에서 얘기하는 추상적인 구조를 구체적인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기본기가 여전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럼 문제가 좀 커져. 나중에 계속 읽을수록.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줘. 나는 왜 이게 선생님처럼 C하고 B가 바로 와닿지가 않을까? 그거는 이런 기본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별로. 자 어쨌든 C하고 B에서 뭐가 먼저 온다? C가 먼저 온다. 알겠지? 네.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어 원래는 이런 구조가.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C하고 B는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고민이 돼. 왜? A가 네. 여기 맨 앞에 올지 아니면 뒤에 올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읽었어.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예를 들면 뭐가 있대? 에너지 디펜던스, 에너지 의존성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네이셔널 컴페티티브니스,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fuel poverty, 어떤 연료 고갈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연료 빈곤 차원을 그런 빈곤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자 이제 A를 읽어봐야 되겠다. And this has direct repercussions 아래 나오지 영향 at the individual level.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향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 느낌이 팍 오는데 왜?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계속 읽어볼까? Households can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and gas bills and improve their health and comfort. 까지만 끌어보면 네. 이게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electricity 전기 어떤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gas bills 자기네들이 있는 석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뭐 건강이라든지 안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근데 반면에 companies individuals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도 하나의 개체들이지. 그래서 individual라고 하는 개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개별적인 차원에서에도 반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 회사들은 또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의 경쟁력을 그리고 또 뭐 그들의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오케이? 다 뭐야? 이런 어떤 그 에너지 어떤 그런 가성비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마침내 The market for energy efficiency,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이런 시장은 could continue to the economy through job and firms creation. 어떤 일자리 창출과 회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경제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어려운 만큼 쉽게 표시를 갖다 주고 있어. finally라고. 물론 이게 직접적인 정답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다른 측면들이 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근데 and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 and 그리고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여기서 무슨 표현인 거야? 부연 설명 아니야? 네.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가 있고 또 여기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만약에 여기 and가 없었다 그러면 A가 올지 B가 올지가 솔직히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근데 여기 and 때문에 A가 맨 뒤에 오게 되는 것이지. 이해돼? 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다 라는 얘기잖아. 12. 정답은 12. 5번. 근데 이거 A가 그 가성비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전부 다 가성비 관련된 글인데 갑자기 또 아. 무슨 질문을 하는 거지? 네. 됐어? 어렵네요. 난 되게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의 본질은 결국 이건데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이어진 거로 가는 거.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아까 너가 나한테 질문한 건 여기 글은 전부 다 가성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는 가성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오라는 질문은 이건 아니라는 전제를 너 깔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좀 되게 이상한 질문이라서. 왜?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능을 풀게 되면은 조금 너무 난감하지. 그래서 소재를 짚고 가라는 거야. 네. 이 글 전체가 지금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에 대해서만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너가 얘기를 하면은 내가 수업 시작하면서 저거를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네. 기본기가 틀린 거야. 자, 어쨌든 여기 BC도 전부 다 그 가성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 중에서 뭐가 먼저 와야 되는지 고려를 해봤을 때 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건 쉽지 않다. 거시적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근데 왜 거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and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이야. 나는 이 논리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게 없어. 네. 원래 수능을 잘 푸는 사람들은 어렵게 풀질 않아. 단순하게 풀어, 굉장히. 그래서 위에 37번 같은 글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그런 글의 구조, 추상적인 말에서 구체적인 말로 계속 내려가고 있지. 이 관계를 인과관계로 보는 거야. 왜? 추상적인 말에 뭐가 숨겨져 있어? 개념이 숨겨져 있지. 그리고 구체적인 말에 뭐가 숨겨져 있어? 이 개념에 대한 예시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 네.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원인이 되고 예시가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인 거야. 어렵지 그러니까. 근데 미시랑 거시 대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너가 한 질문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미시하고 거시가 왜 대조야? 물론 대조긴 한데 네. 이 경제학 지문에서 미시하고 경시는 동시에 다뤄지는 거야. 이 두 개가 막 싸우고 이런 구조는 아니야.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이런 구조지. 이거 두 개 가지고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고. 네. 봐봐, 이자가 막 오르고 대출이 나고 소비가 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이런 논리가 어떻게 탄생이 될 수가 있지? 반대. 그냥 둘 다 다루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람에 대해서 몸이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대조야? 그건 아니죠. 아니지. 똑같은 얘기야 지금. 너가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게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다 이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 넘어갈게. 물론 널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 기본기는 갖춰야 된다. 38번 넘어가자. 38번. 네. 38번도 이게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의 구조가 대조로 이루어지는데 이 대조를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 예. 계속 얘기를 해보자. So I have still not exactly pinpointed a Maris character since wickedness takes many forms 라고 되고 있어. 핀포인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찾아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메디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다. Since wickedness. 왜? wickedness라고 하는 것은 이상함이지. 그러니까 이 이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일단 뭐 이것만 읽었을 때 솔직히 이 사람이 무슨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와닿는 게 없어. 그건 지울게. 자, imagine I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했다고 상상을 해봐라 이거지. 접속사 대기하를 뭐를 말했다고 상상해보라는 거야? That Maddie is bad. Maddie가 나쁘다고 말했다라고 한번 상상해보라 이거야. Perhaps 아마도 여기까지 접속사 소리 다 치고 아마도 you infer는 무슨 뜻이야? 추론하다. 그래서 from my intonation 넌 내 억양에서 또 context 맥락에서 추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문을 잘 봐야 돼. infer이 추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였지. infer는 타동사야. 그럼 뭐가 필요해 뒤에? 목적어. 근데 뒤에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바로 몰라 지금. 갑자기 뭐가 나오고 있어? From my intonation, 내 억양에서, 그리고 in which we are talking,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추론해낼 것이다라는 거야. 뭐를? 대절 이하를. 바로 infe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대을 지금 목적어로 갖고 있다 이거지. 이런 구조를 보는 것이 수능 영어 공부 기본기 이 형성에 있어서 기본기 중에 기본기야. 엄청 중요한 거지. I mean morally bad. 내가 뭐야? 도덕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했다라고 추론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왜? 내가 메리가 나쁘다 그랬으니까. 자, additionally, 더욱이 you will probably infer, 너는 또 추론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뭐를? That I am disapproving of Mary, or saying that I think you should disapprove of her or similar, given. 여기까지 일단 다 끊어보자. 자, 보면 여기 infer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여기 뒤에는 대절을 지금 목적어로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대절 첫 번째는 여기서 끊겨 Mary까지. 그리고 또 infer이 두 번째 목적어로 받는 데는 첫 번째 목적어였고 saying이 두 번째 목적어인 거지. 동명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추측을 하는 거야? 걔가 추측을 하는 거야? 너가 메디를 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디를 무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가 막 추론한다라는 거야. 또는 유사하게도 given typical linguistic conventions and assuming I am sincere. 이런 어떤 given이라고 하는 건 뭐뭐라는 조건 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사 구문이야. 뭐뭐라는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전형적인 어떤 linguistic conventions, 언어의 전통선상에서 또 추론한다라는 거야. 이 infer이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어를 받아. 여기에서 추측하는, 그러니까 가정하는 것이야. 뭐라고? 내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하다고 이렇게 너가 막 추론한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소재가 나와. 뭐가 나오느냐? 내가 어떤